인류위험물입니다. 위험물은 인류위험물부터 육류위험물까지 6가지 위험물로 구분이 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인류위험물은 뭐냐? 모든 인류위험물은 바로 산화성 고체위험물이에요. 저희가 이제 객관식 공부하고 있는 거죠. 객관식 공부하고 있으니까 모든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다. 인류위험물은. 그러면 산화성이라는 게 뭐예요? 산소 공급원, 뭐 다 아시죠? 그 정도는. 그래서 산화성이라는 것은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는 고체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액체, 기체, 고체를 우리가 말할 때 기준이 어느 때를 가지고 말해요? 지금 딱일 것 같아요. 일기압 20도씨에서 봤을 때 액체냐, 기체냐, 고체냐를 보는 거죠. 일기압을 상압이라고 하고 20도씨를 상온이라고 하죠. 보통 뭐 책 보다 보면 상온, 상압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일기압 20도씨를 말한다. 일기압 20도씨에서 인류를 보면 전부 다 뭐라고요? 고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태가 액체, 기체, 고체가 있는데 위험물은 일단 기체는 없습니다. 일기압 20도씨에서 기체인 거는 뭐라고 그래요? 가스라고 말하죠. 가스. 가스는 가스인 것이지 위험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물은 액체 아니면 고체만 있는데 모든 인류위험물은 전부 다 어떤 고체다라고 말하는 거고. 시험은 결국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물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인류 딱 문제를 봤더니 다음은 인류위험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겁니까? 잘 나가다가 인류는 액체입니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틀렸죠. 모든 위험물은 고체예요. 인류위험물은. 그 다음에 모든 인류위험물은 뭐라고요? 산소 공급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위험물이 다 가연물인 줄 알아요. 근데 위험물 중에 인류하고 육류위험물은 가연물이 아니라 산소 공급원이에요. 나머지 2, 3, 4, 5, 6위험물이 가연물이고. 그럼 우리 공부하신 것처럼 인류위험물을 취급할 때 뭐랑 함께 하면 안 되겠어요? 얘가 산소 공급원이니까 가연물과 멀리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뭐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요 키워드 딱 5자인데 이것만 알아도 모든 인류위험물은 어떻구나라는 걸 대략은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대부분은 다 교재에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거 찾으시면 되고 교재에 없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어디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급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재에 있다 없다. 그죠? 자, 요거 교재에 있죠. 자, 그럼 인류위험물은 어떤 것들이냐? 제일 중요한 건 요 표예요. 여러분들 실기시험까지 준비하시려고 하면 요 표를 암기하셔야 돼. 암기. 어때 우리 필기만 붙는다고 쭉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인류위험물은 위험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있어요. 아무래도 위험성이 큰 것을 1등급이라고 하게 되겠죠. 1등급. 위험 등급 1등급. 그러면 1등급이면 불에 잘 타는 거예요? 아니면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잘 하는 거예요?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잘 하는 거겠죠. 가연물이 아니니까요. 가장 위험한 건 1등급이고 가장 위험하지 않은 건 3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시험은 가급적 어디께 나오겠어요? 1등급 위주로 나오겠죠. 물론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3등급까지 전부 다 암기하려고 하시겠지만 우선순위는 1등급부터 암기하고 3등급 또 나중에 암기해야 되겠지만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험등급 1등급에는 4가지 위험물이 있습니다. 아주 두고두고할 거예요. 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과염소산 염류, 무기과산화물. 이 4가지가 위험등급 1등급이고 지정수량도 필히 암기하셔야 돼. 지정수량. 아주 우리가 이제 과목이 막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할 텐데 지정수량이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 수량이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고요. 지정수량보다 적은 양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뭘 적용받아요? 지정수량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은 소방 3분법이 뭐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법. 그 안에 국가화재안전기준이라고 유명한 게 있잖아. 그래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국가화재안전기준, 다시 말하면 소방 3분법에 의해서 취급하는 것이고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정수량은 꼭 암기하셔야 돼. 지정수량 이상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위험물 안전관리법 공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이것보다 적은 양은 만약에 아염수산 염류가 20kg 있다. 그럼 지정수량이 50kg이니까 20kg밖에 없으면 지정수량 미만이죠. 이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아니라 뭐라고? 소방 3분법 또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취급하면 되는 거고, 지정수량 이상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공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정수량 미만이면 누가 관리하면 되는 거야? 누가 관련돼 있어요? 소방설비 기사 관련돼 있는 거죠. 소방이니까. 지정수량 이상이면 위험물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이 취급하는 건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미만이면 쉬운 얘기로 소방설비 기사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정수량, 자, 위험등급 1등급, 지정수량 전부 다 얼마다? 50kg씩입니다. 그죠? 이따 할 거예요, 다시 한번. 2등급에는 브롬산 염류, 요드산 염류, 질산 염류. 2등급이죠? 3개인데, 지정수량 300kg. 그죠? 3등급에는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가 있는데, 지정수량 1000kg.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 쭉 나와 있죠. 그죠? 이따가 한 번씩 쫙 볼 겁니다. 수업을 아주 꼼꼼하게 잘 할 거예요. 수업을 뭐, 꽤 길게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이 표가 제일 중요하구나.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암기되는 건 아니겠죠? 1류부터 6류까지 이런 표가 다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 2차 때까지 매우 중요한 거니까. 이 과목이 2차의 가장 메인 과목이죠. 지금 이 과목이. 그래서 뭐 지금 1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2차까지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가장 열심히 할 과목이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인류 위험물에 대한, 이건 우리 교재에 없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쓸 것도 없어. 간단하게 쓰면 돼. 자, 화합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물질, 분자, 똑같은 말입니다. 물질이나 분자나 화합물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물질이라고 할게요. 자, 물질 상태에서는 매우 안정하다. 안전하다는 말이죠. 안정하다. 우리가 어떤 화합물이 앞으로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이 물질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안정하다라고 말할 거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안정하다고 말할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물질 상태에서는 매우 안정하니까 위험성이 없다라는 말이죠. 물질 상태에서는. 화합물, 다시 말하면 물질이죠. 자, 물질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고체 물질입니다. 자,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하려면 물질 안에 뭐가 있어줘야 돼? 산소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질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산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고체 물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분해자, 얘는 그러면 물질 상태에서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데 어느 때 위험하다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물질이 분해 반응했을 때, 분해 시에 산소를 방출해서 산소 공급원의 기능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취급하면 되겠어? 그냥 물질 상태로만 놔두면 안전한데, 분해가 되면 분해할 때 산소가 나오니까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해되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분해되지 않도록만 하면 돼. 예? 이 물질 그대로 놔두면 돼. 자, 우리 분해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분해가 무슨 분해야? 열분해죠, 열분해. 열, 에너지를 가한다. 그죠? 예, 막 온도를 높여준다. 에너지를 가한다. 그래서 가열, 충격, 마찰,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을 피해줘야 된다. 왜? 가열하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마찰, 분해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되면 분해하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라는 거야. 말은 길게 했지만 너무나 단순해. 뭐죠? 물질 상태에서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어요. 근데 그 물질 안에 뭘 가지고 있어? 산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면 튀어나와? 분해하면, 쪼개지면 그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해되지 않도록만 취급하면 돼. 그죠? 네. 근데 분해되지 않도록 하려면 뭘 피해줘야 돼? 가열하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마찰을 가하거나,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점화원의 기능을 하는 것들을 피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소방 내용을 알고 계시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게 될 텐데. 자, 요게 인류위험물에. 자, 나한테 이거 쓰라고 하는 거야, 안 쓰라고 하는 거야? 필기 때는 이거 쓰라고 하지 않죠. 그냥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아, 인류위험물은 딱 하나. 물질 상태로만 내버려 두면 되겠네. 얘 뭐 괜히 뭐 발로 차고 다니다가 에너지 얘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분해되지 않으면 되겠네. 설령 분해가 된다 하더라도 주변에 가연물이 없으면 위험성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산소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가연물이 없으면 위험성은 없는데 혹시 가연물이 있다 하더라도 분해만 하지 않으면 위험성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소화 방법. 원래 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소화 방법은, 소화는 원래는 무엇을 기준으로 소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가연물이 뭐냐에 따라서죠. 그죠? 예. 가연물이 뭐냐에 따라서 소화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보통 시험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인류위험물에 화재 발생했습니다. 소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가연물이 목재냐, 휘발유냐, 뭐냐에 따라서 물어보면, 가연물에 따라서 소화 방법이 결정이 되는데, 출제자가 인류위험물의 소화 방법이라고 물어보면 할 수 없이 가연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류위험물만 가지고 말해줘야 되겠죠. 방법이 없잖아, 그죠? 예. 자, 인류위험물은 뭐 하면 돼요? 분해만 하면 되잖아. 분해시키지 않으려면 열을 가하면 분해가 되니까 열을 낮추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열 낮추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물 뿌리는 거죠. 물론 물을 못 뿌리는 것도 있지만 인류위험물은 물을 뿌려도 별 위험성이 없어. 그럼 물 뿌리는 거죠. 그러면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로 하면 되겠습니다가 대표적인 소화 방법이에요. 소화 방법.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취급하다 화재 발생했다.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뭐 그게 핵심이겠죠. 그런데 꼭 위험하다 알겠지만 다 그런데 꼭 어느 하나가 조금 삐딱한 애들이 있어. 역시 인류위험물에는 뭐가? 무기과산화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무기과산화물은 안 된다는 거야. 물을 만나면. 물이 안 되면 뭐도 안 되지 보통? 가스계 소화액계도 안 되죠. 물이 안 되면 가스계가 뭐야? CO2, 할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럼 뭐밖에 못 써요? 건조사, 팽창질석 진주함으로 덮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뭐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죠? 네.